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네. 뭐 이게 뭐 여기 좋은 이유일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공감대 커진 원기업 그리고 제도화가 올 건데 안 움직이죠, 주식이. 아직 안 움직여서 제가 봤어요. 어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섹터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 날아가는데 예를 들면 건설이 날아갔어. 그죠? 비료 사료가 날아가고 식품이 날아가고 자, 그러고 농기계가 날아가고 어디서는 또 화장품이 날아가고 다 날아가죠. 철강이 날아가고 스틸이 날아가고 물론 여기서도 아직 안 날아간 몇 종목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가져야 돼요. 다 대장주로 간 게 다 날아가서 물론 대장주가 강하지만 이 안 날아간 친구들이 빵 때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제가 부모급여 말씀드렸죠. 자, 부모급여를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봤는데 여기 아직은 바닥에 있어요. 여기 바닥에 있어요. 이런 친구가 이런 데 갈 확률이 높고 자, 또 하나가 제약바이오는 아주 여기에 있어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원격 의료도 아직 안 날아가고 있고 비료, 사료, 농기계가 다 날아가는데 농업바이오 아직 안 날아갔어요.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섹터를 좀 볼 건데 제지주도 아직은 그 원체 제지주도 무림 형제들이 원체 강해서 그렇지 아직은 안 날아간 제지주들이 있어요. 예, 그런 제지주까지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요렇게 원격 의료 관련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섹터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격 의료는 대표적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케어랩스가 있어요. 시장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전 이런 거 정할지 몰라요. 시장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봅니다. 월봉에서 봤더니 위치가 낮죠. 위치가 낮아요.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자, 이렇게 끌고 왔더니 이 친구가 이번 달 오늘이 종가잖아요.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지막인데 5개월선 위에서 끝났다가 다음 달에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떨어져 있던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20주선이 즉 중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다가 안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친구가 20주선 위에서 이쁘게 안착을 하고 조정을 끝내고 뛴다. 그럼 빵 때릴 수 있어요. 왜? 조정을 끝내놨으니까. 그러고 이런 뉴스는 금방 말씀드린 참조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아, 원격 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신경을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 바닥에 있는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높은 데서 보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보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할 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요번 달 종가상 100점 만점은 이 친구가 20개월 선이에, 예를 들면 7,200원대만 갖다 놓으면 다음 달에 아주 좋아요. 후반에 띄워놓으면. 근데 못 띄워놓으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바닥에 올 수 있을지언정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돼요. 일봉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린 일봉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를 지상이라고 봐요. 이거를 지하라고 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했어요. 그죠? 기간 조정인데 누군가 대량 거래를 빵 실었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세력일 것 같아요. 이들 뭐 하냐? 왜 샀냐 여기서? 뭔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전에 토니모리 오늘 어느 정도 끝난 건데 자 어쨌거나 앞전에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갔죠.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갭이 있던 거죠. 잠깐 우리 저기 토니모리하고 하여튼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그래서 월봉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이쁘게 돌파 안착해주면 다 뛸 수 있고 일봉에서도 상황이 좋은 거죠. 지금 앞전에 누군가가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매집봉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죠. 자, 잠깐 우리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14,000원 매수 하셨나요? 한국 화장품 14,000원 14,000원? 14,000원 온 적이 없는데 옛날에 사셨구나. 이 친구 그냥 내비두세요. 가만히 있으면 저기 가요. 홀딩 하셔도 돼요. 여기 샀어야지. 추세 전환 해놓을 때 여기가 월스 타이밍인데 내가 한국 화장품이 없었나? 화장품 왜 이렇게 많이 놓치지? 한국 화장품 제주만 넣어놨구나 내가. 왜 그랬어? 잠시만요. 그랬구나. 내비둬요. 괜찮아요. 근데 20개선 안 깨야 돼요. 안 깨면 다 또 떼요 이 친구. 단기적으로 괜찮으니까 내비두는데 너무 높이 사셨어. 그죠? RF 우리 멤버님들 거 잠깐 보고 갈게요. RF텍 김윤성님 것도 봐드릴게요. 이 친구 홀딩 내비두세요. RF텍 가만히 내비두세요. 이 친구 엄청 좋은 거예요. 추세 전환 다 해놓은 거예요. 물론 5개월선 깨면 위험한데 5,870원 깨지 않으면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이면숙님 그죠? 들고 가셔야 돼요. 절대 팔지 마요. 좀 올라간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토니모리는 장기적으로 싸게 사셨다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은 거예요. 오늘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는 몰라요. 단지 조정 들어왔을 때 60주선만 안 깨면 돼요. 6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6,400원인데 이건 중기 조정의 하락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6,460원 깨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갑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성현님 고맙습니다.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김선웅님. 한국화작품. 저기, 제자리 올 거예요. 너무 높게 사셨구나. 이면숙님도 RF텍 절대 팔지 말고, 오히려 사야 될 친구예요. 어쨌거나, 여기까지 잠깐 보고, 대봉 LS요. 후손니까 봐드릴게요. 어차피 자세한 진도는 이제 그 저녁 8시에 나갈 거니까, 일단 상담 정보부터 받을게요. 친구 홀딩이요. 대봉 LS. 오늘 종가상 만약에, 9,900원 안 깨잖아요. 만원, 호가창이 10,000원 이하로 안 떨어지면 그냥 가만히 내고 가만히 ገብ듯 두셔야 돼요. 한번 뛸 거예요, 이 친구. 추세가 좋아요. 대봉에 대해서 홀딩이에요. 쟤는 못 파셨구나. 괜찮아요. 괜찮아. 원래 이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70% 정도 차익 실현하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저 이제 매도가 늦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내어주세요. 여기 사야 될 친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저 자리 다시 가요. 더 크게 수익 내면 되죠, 뭐, 그죠? 깎어. 괜찮아요, 종이님. 더 내면 되지. 괜찮아. 상당히 좋아요. 대봉이 싸장품 관련주예요? 고맙습니다. 넣어놔야지. 또 많아가지고. 토요일날, 내일 화장품 관련주 특집이 나갈까? 근데 푹 쉬긴 쉬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강행군했더니. 예, 한국에서는 늘려도 돼요. 20에선 깨지 않는 한 꾸준히 키워가도 돼요. 저도 어제 매수한 이후로 꾸준히 키워가고 있어요. 얘랑 성우테크로는 계속 사고 있고, 제로투세븐은 오늘 아예 밑에서 좀 크게 한 방이 싫어가지고, 제로투세븐 저는 분할 매수할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오늘 애초부터. 제로투세븐 수익권이거든요, 지금. 4% 올라왔네. 아까 보니까 5% 갔다 왔나? 아까 5% 갔다 왔는데 안 팔았어요. 오늘 반만 팔까? 그 말인데, 그죠?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되고. 어쨌거나, 데이터 솔루션이요. 요 게임 안 되는데? 목표가 찍은 친구인데? 아직, 다행이다. 아직은 괜찮은데. 이 친구, 저희 10조선 깨면 안 돼, 이 친구. 여신님도 이거 들고 계신데, 이거 한 1.5%가 찍은 거예요. 애매한데, 이거.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고, 만약 보유하셨으면, 이전 바닥 깨고 나면 안 돼요. 저희 빅데이터 관련주를 한 번 더 뛰면 차익 실현하세요. 높아. 이해하셨죠?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어쨌거나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보면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아직 이뻐요. 그래서 갈 자리가 멀어요. 목표가 8,000원대 정도는 되고 8,000원대만 가도 9,000원 한 20% 돼요. 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 전환 턴만 해놓으면 완벽하게 됩니다. 자, 원격 의료하고 LVMC 볼게요. 자,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당연히 원격 의료 관련주고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월봉에서 좀 애매하긴 해, 이 친구가. 이제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더 안정적인 거예요, 주식은. 20개월선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전 바닥을 깬다던가는 굉장히 위험하고, 5개월선 돌파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사든가 아니면 아예 20개월선 뚫고 나가거나, 20개월선 자리가 9,700원대, 이거를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려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 깨면 칼손절 하셔야 돼요. 쭉 깨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고. 이문수님 고맙습니다. 어라이님 어서 오세요. 이거 보셔야 되고. 자, 유비케어입니다. 뭔 뉴스가 떴을까요? 영업이익 좀 떨어졌구나. 영업이익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막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영업이익 같은 거 물어보다가 안 좋아서 팔목 올라가고 그래요.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자, 유비케어는 이런 거예요. 앞전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좀 찝찝한 거는 기간 조정이 좀 짧아요. 기간 조정이 짧아서 20개선이 꺾이게 되면 순간 여기가 목표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개선 절대 깨면 안 돼요. 가격이 6,960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호가창이 7,000원에서 6,000원 바뀌는 순간 이전 바닥을 다시 와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봤을 때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은 완벽히 못 해놨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이번 주 종가상 오늘 금요일 오후장이 끝났는데 20주선위에 올려놓고 다시 깨지 않으면 매수. 딱 날아가면 일단 매도하는 게 나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 8,900원 좀 이렇게 되고 자 일봉에서도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가고 있는데 그 20개선이 짰다는 얘기는 이게 추세가 아직 우하향인 거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앞전에 대량거래들이 이쁘게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런 친구는 저를 이제 점수를 매기면 내가 살 때 한
60% 정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1등주가 아닌 거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보면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또 뛰면 빠르긴 빨라요. 세력주라. 어쨌거나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 5개월선 가격이 6,968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자,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좀 빠르긴 한데 월봉에서 이쁘죠? 이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쯤 괜찮은 거죠. 제 입장에서 그린 거예요. 송영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 20조는 이쁘게 했죠. 이번 달 종가가 끝났는데 오늘 이번 달 종가 했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끝났는데 이 친구가 20개월 선 위에서 이쁘게 끝나고 다음 달부터 20개월 선 위에서 출발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 친구는 빵 때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주봉을 봤더니 자 20조 행 못해줬죠. 그러니까 잘 지켜줘야 되는 거 20개월 선을 주봉에서 깨져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면 이 친구는 뛰나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끌고 왔더니 누군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죠. 물론 241선 밑에가 이제 지하권인데 아직은 여기 이 공간에 있어요. 따라서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빵빵 이렇게. 이 친구들 이분들의 힘에 의해서 땅 뜰 수 있어요. 인성 정보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돼요.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를 보면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이쁜데 이번 달을 잘 봐야 돼요. 이 친구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원체 낮긴 낮거든요. 가격이. 20개월 선 깨놓고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만약 이 친구가 20개월 선 위에 올려놓으면 오늘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깨면 떨어져요. 밑으로. 이런 거예요. 주식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바닥 가격이고 중간에 있어요.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 사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케어랩스를 저번 달마다 좋아했었어요. 저번 달에 이 친구가 20개월 선 올려놨기 때문에 20개월 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거든요. 근데 깼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불안하죠. 자, 주봉에서도 20선 밑에 있죠. 요게 중기 조정인데 요거 깨면 안 돼요. 요거만 잘 지켜주면 케어랩스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뛸 수 있어요. 자, 요때를 기준으로 깼다가 기간 조정이 짧으니까 빵 올라갔죠. 떨어지고 다시 대량 거래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 나쁘진 않은데 최대한 좀 싸게 사려면 어쨌거나 바닥권에 오든가 월봉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오든가 그러고 이번 달에 20개월 선이 올려놓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0조선 같은 거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이렇게. 이런 자리들. 제가 선 거놨는데 예전에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돼요. 한두 번쯤 이때도 거의 한 14% 이날도 순간 그냥 12% 갔다 왔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누군가가 이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꼬리다는 거는 절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청자님들이나 제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력인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잉? 이게 뭐지? 아마 사무실 출퇴근하는 기름값도 안 나와요. 이건 그냥 지금 매집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리만 안 깨면 빵 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게 창의에탄올이죠. 창의에탄올 하고 이제 MH에탄올 이런 걸 보면 일봉에서 막 이렇게 작업해놓고 뛰나가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다 세력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추세를 이쁘게 유지하거든요. 월봉에서 이격 다 모였죠. 깔끔하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빵 때릴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만약에 오늘 종가가 끝났는데 60개월 선인 14,300원 여기서 끝났다. 다음 달에 오늘의 종가만 깨지 않으면 오늘의 종가가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주식은 한 번 우상향을 타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추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추세, 그리고 거래량. 이 두 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추세와 거래량을 모른다? 내가 산 주식의 추세가 우하향이야. 얘를 건들잖아요. 그럼 사면 살수록 손실이 커져요. 근데 추세가 우상향을 건들잖아요. 그럼 사면 살수록 수익이 커져. 예를 들면 지금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가 추세가 우상향이거든요.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뭐 어때? 계속 가죠 여기를 계속.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내가 사고 팔고 그래도 계속 수익이죠. 이걸 가만히 보면 내가 추세를 우상향에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은 사면 사고 샀다 팔았다 하면 싸다고 사면 또 손해, 싸다고 사면 또 손해 이런 거죠. 이런 건 내가 추세 우하향에서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추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코리 하나 많이 올라가서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눌림목 줘야 되지 않을까요? 좀 쫓아가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케어랩스는 누군가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장난을 친다거나 이런 꼬리를 달고 자꾸 떨어뜨리고 매집봉이 터진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20개선을 깨놨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치가 아니라 최소한 오늘 종가가 끝났는데 5개월 선이라도 이쁘게 올려놓으면 다음 달에 굉장히 살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안한 거죠.
지금은 한 80점 정도. 앞으로 100점짜리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사야 될까라고 고민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케어랩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 정도가 좀 상황은 좀 나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죠?